기아 타이거즈 핵심 필승조 조상우의 첫 공식전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가 맡은 이닝은 유난히 길었다. 조상우는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등판의 1이닝 2피안타, 1볼넷 1탈3진 2실점을 기록했다. 불론 세이브와 함께 패전 투수가 됐다. 조상우는 지난해 K리그 스토브리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세기의 트레이드 주인공이었다. 키움 히어로즈 소속이던 그는 시즌 중에도 트레이드설이 돌았고 시즌 종료 후 기아가 2026 신인 지명권 2장, 1라운드, 4라운드과 현금 10억 원을 내주며 영입했다. 국가대표 셋업맨으로 통산 343경기 33승, 25패 88세이브 54홀드 평균 자책점 3. 11을 기록한 조상우.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44경기에서 1패 6세이브 9홀드 평균 자책점 3.18을 남겼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후 맞이한 첫 시즌을 끝까지 소화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였다. 페이 자격을 얻은 필승조 장현식이 LG와 4년 52억 원 계약을 맺고 이적하자 기아는 조상우를 데려와 불펜을 보강했다. 올해는 정혜영, 전상현, 최지민과 함께 뒷문을 지킬 예정이다.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2경기 이닝 3피안타 2탈3진 무실점을 기록한 뒤 시범 경기에 돌입했다. 기아가 3위로 앞선 7회 말 애덤 올러와 김도현에 이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조상우. 경기 전 이범호 감독은 올러와 김도현이 6이닝을 맡고 이기고 있으면 필승조가, 지고 있으면 젊은 투수들이 나설 것이라며 운영 계획을 밝혔다. 7회까지 기아가 3위로 앞서자 조상우가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기아 유니폼을 입고 처음 나선 시범경기 공식전에서 흔들렸다. 첫 타자 박승욱에게 우측 담장 상단을 맞히는 2루타를 내줬다. 초구 147km, 패스트볼이 정타로 연결됐다. 이후 제구난조로 최양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무사일, 2루 위기에 몰렸다. 장두성 타석 때 포수 한준수가 2루 주자 박승욱을 견제해 잡는 듯했으나 박승욱이 재빠르게 3루로 향했다. 기아는 1루 주자 최양을 협살로 몰았지만 1루에 커버가 없었다. 조상우는 3루 커버에 집중해 1루 수비에 가담하지 못했다. 결국 무사일, 3루 위기가 커졌다. 장두성을 포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하며 한숨 돌렸지만 1-4-1, 3루에서 조세진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전 적시타를 맞아 3-3 동점이 됐다. 여전히 1-4-1, 3루 위기. 한태양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 2-4-1, 3루를 유지했으나 정원 타석 때 폭투가 나오며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포수 한준수의 블로킹이 아쉬웠다. 이후 정원을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마쳤지만 조상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피치클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 진행이 빨랐던 시범 경기. 2시간 22분 만에 9회 초 정규 이닝이 끝났지만 조상우가 맡은 7회 말만큼은 유난히 길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아가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 출신 필승카드 조상우를 영입했지만 그의 활용법을 놓고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기아의 스프링 캠프를 총괄했던 이범호 감독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상우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감독은 조상우를 장현식의 자리에 둘지 아니면 8회에 고정적으로 기용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시범 경기에서 실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어떤 역할에서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도 직접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 경기는 8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조상우의 역할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시범 경기가 몇 경기 남았을 때 최종 결정을 내려 그에 맞춰 준비를 시켜야 할 것 같다며 정혜영이 휴식을 취해야 할 경우 마무리를 맡길 수도 있다. 시범 경기에서 9회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는 필승조 핵심이었던 장현식이 FA 자격을 얻어 LG와 4년 총액 52억 원에 계약하면서 불펜 보강이 스토브리그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기아는 트레이드를 선택했다. 키움에서 통산 88세이브를 기록한 국가대표 출신 우완투수 조상우를 영입하기 위해 2026 K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및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내주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만큼 기아의 통합 2연패 목표는 확고하다. 기아는 2001년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한 뒤 2009년과 2017년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지만 왕조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 우승의 기세를 그 다음 시즌까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아의 움직임이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이번 시즌 기아는 절대 1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조상우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전망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조상우는 기아의 시즌 운명을 가를 키플레이어로 평가된다. 이 때문인지 이범호 감독은 조상우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연 시범 경기에서 조상우의 보직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아는 오는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정규 시즌을 대비한 최종 리허설에 돌입한다. 이범호 감독은 부상자 없이 목표한 대로 잘 준비하며 캠프를 마칠 수 있어 다행이다. 선수들도 이번 시즌에 대한 각오가 대단하다며 스프링 캠프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상우는 K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 중 한 명이다. 한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패스트볼을 던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묵직한 공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위력을 보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로 기아에 합류한 조상우는 자신의 구위를 되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막판 어깨 부상의 영향을 완전히 극복한 그는 비시즌 동안 미국에서 몸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 합류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공을 던지며 개막을 대비해 몸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구단 역시 경기 후반을 책임질 그의 구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조상우는 기아에 와서 동료 투수들의 피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원래 좋은 투수들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가까이서 보니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공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캠프 첫 피칭 때부터 모두들 너무 잘 던지더라며 확실히 투수가 많고 또 좋은 투수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첫 인상을 전했다.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을 거쳐 한국까지 확산된 구속 혁명 속에서 기아는 시속 150km 이상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 점이 큰 약점은 아니다. 시속 140km대 중 후반을 던지는 투수들의 구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다. 트래킹 데이터상으로는 특별한 구속이 아니지만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투수들이 즐비하다. 불펜에서 보면 마치 모두가 대포알 같은 공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조상우뿐만 아니라 마무리 정혜영도 강력한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선수다. 전상현 역시 시속 150km 이상을 꾸준히 던지는 유형은 아니지만 뛰어난 수직 무브먼트와 공 끝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스타일이다. 정혜영과 전상현의 패스트볼 구속이 특별한 수준은 아닌 듯 보이지만 상대 타자들이 계속 힘에 밀리는 이유다. 아직 완전히 기량을 펼치지 못했을 뿐 잠재력이 뛰어난 투수들도 많다. 김기훈과 유승철은 패스트볼 무브먼트가 매우 뛰어난 유형이며 단순히 구속 수치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선수들이다. 젊은 투수들의 패스트볼 구위도 상당히 수준급이다. 최지만과 곽도균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패스트볼을 던지고 이번 캠프에서 최고 시속 154km를 기록한 홍원빈 역시 기대되는 선수다. 기아는 이군에도 패스트볼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퓨처스팀 관계자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패스트볼 구위하면 빠질 수 없는 이일이까지 팔꿈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다.